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identify needs and focus.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이죠.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에.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랜트는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고, 또 거기 기관을 또 알아야 되겠죠. 기관도 잘 알아야 되겠고, 기관에 맞춰서 기관에 맞는, 기관에서 사실 추구하는 어떤 미션이라든지 이런 게 내 연구의 부분이랑도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프로포절도 작성을 하고요. 프로포절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질문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프로포절 잘 준비를 해서 서브미션을 해야 되겠죠. Before deadline. 네. 그러면 이제 리뷰어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죠. 억셉트 되었는지, 리젝트 되었는지. 억셉트가 되었거나 디클라인 되었다, 리젝트가 되었다. 억셉트가 되었으면 연구를 또 진행하고 거기에 또 보고서를 거의 이제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하는 펀딩도 있지만은 또 6개월 단위도 있겠고 3, 4년, 3년, 4년 아주 장기적으로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매년마다 해년마다 이제 연차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또 거의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의무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identify your needs and focus예요. 이 연구를 지금 하는데 결국 목적인 거죠. 필요성인 거죠. 이 연구를 할 때 만약에 이 연구가 preliminary research인지 아니면 뭐 pilot research 비슷한 부분이죠. 이런 연구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펀딩을 찾고자 하는지 또는 슈타이펜드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한 번에 펀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 달마다 하나의 그 월급처럼 나오는 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런 걸 찾고 있는 건지 그런 펀딩이 필요한 건지 또 펠로우십에 관한 건지 또는 내 펀딩이 아주 대규모의 어떤 프로젝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내 토픽이 무엇인지, 왜 이 토픽이 중요한지, 본인이 정말 토픽이 중요하다고 강력히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PR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연구가 꼭 필요하니까 펀딩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펀딩을 받을 때는 이렇게 파이낸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필요한 돈을 사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맞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단계가 이제 저희가 이 토픽이 과연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이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또 이 기관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서치 그랜트 프로포즈를 쓰는 거는 일반 또 연구하는 것만큼 많은 스터디를 리서치를 통해서 더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본인의 어떤 연구의 가설은 또 뭐가 있는지, 가설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의 방법들은 또 어떻게 나갈 것인지, 특히 리뷰어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메서드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본다고 해요. 메서드 부분을 봐야지 연구가 정말 실행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스페시픽하게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고요. 네, 이 부분도 연구가 또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질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rospective Grants and Funding Agencies. 내 연구를 하기 위한 펀딩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펀딩이 맞고 또 어떤 에이전시가 있을지. 보통 이제 보통 학술 계통에 있는 연구자분들 보면 우리 NRF라고 하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재단의 펀딩을 처음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도 펀딩 기관이 많이 있지만 저희 학교에 있을 때는 보니까 NRF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를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관을 잘 선정을 하시고 그 기관에서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과 또 내 연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연구의 목적과 고의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전혀 다른 기관에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프로포저를 쓰기 전에도요. 내가 쓰기 전에도 그 기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정말 리서치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를 엄청 잘 썼는데 잘못된 기관으로 이렇게 어플하게 되면은 당연히 리젝션이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프로포즈를 내게 되면 그 프로포즈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쵸? 어떤 전문가들일까? 물론 내 분야의 전문가들도 평가를 합니다만 이렇게 informed laypersons 다른 분야도 전문가가 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내 분야에서만 쓰이는 너무 특수한 용어들만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또 특수한 용어가 있으면은 처음에 define 어떤 정의를 또 내려주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그랜 에이전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은 항상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네, 리젝션 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가이드라인은 보통 그 기관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뒤에서 샘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그랜드 프로포즈를 낼 때는 그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잘 맞춰서 이제 테일러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